안녕하세요, 소자쌤입니다. 네, 저는 오늘 고등수학 선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학 선행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수학 선행,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왜 그러냐면 답은 내신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고1 때는 고1 수학 1년 동안 배우고 똑같이 고2 때부터 이제 문이과 나눠지는 식으로 가잖아요. 2학년 때부터는 수학 과목이 한 학기에 하나만 있지 않고 막 두 과목을 동시에 나간다던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마다 너무나 달라서 이거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를 해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학업 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에, 게다가 예전처럼 수능 한 방으로 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또 수학 학업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과목만 하면 다행이지만 두 과목 하는 학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은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행을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선행학습을 그냥 마구잡이로 시키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보면은 아니 뭐 그냥 일단 쭉 뭐 훑고 뭐 그냥 약간 훑어서 일단 보고요 반복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뭐 다행이겠죠. 그렇지만 선행을 한 번 하기도 힘든 마당에 뭐 두 번, 세 번 돌릴 수가 사실은 많이 없죠. 많은 학생들이요. 그러니까 한 번 보더라도 선행학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제가 해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단계는 기본학습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기본학습이라는 것은 그 단원을 처음 봤을 때 그 단원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어떤 원리가 무엇인지, 그 원리에 기초해서 어떤 공식이 있는지, 그 공식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뭐 요 정도. 아주 기본적인 단계죠.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그 뒤에 있는 단계들은 아예 가지를 못해요.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발전 단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발전 단계라는 것은 약간 기본적인 어떤 공식만을 가지고 풀어낼 수 없는, 한마디로 약간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시중에 있는 문제집으로 치자면 센, 많이들 아시죠? 센에서 뭐 A레벨과 B레벨 대표 문항 정도는 약간 기본 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 있는 뭐 B레벨 상레벨이나 아니면 C레벨 쉬운 거 뭐 요 정도, 그 정도는 발전 단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나 어떤 개념 가지고는 그걸로만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죠. 약간의 사고력과 응용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3단계는 이제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심화학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킬러 문항, 그러니까 완전 어려운 그런 최고 난도 문제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그런 학습인데, 3단계는 정말 많은 응용력이 필요하고 1등급, 2등급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필수로 밟아야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현행학습에서 처음으로 이 단원을 접했고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세요. 그럼 언제 이 기본 단계부터 개념 숙지부터 해가지고 이 3단계까지 나갈 수 있겠어요? 그쵸? 시간적으로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만 하면 다행이지만 특히나 이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심지어 세 과목을 관리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본학습의 단계,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만 조금 줄여도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인 거죠. 그리고 아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선행을 해서 1단계 혹은 2단계까지 빠르게 부스트 해가지고 리마인드하고 되살아나서 심화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확보한다면 출발 선상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선행학습을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학생이 정말 예상외로 많아요. 제가 학원계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데 선행 어디까지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수트까지 봤어요 라고 해요. 근데 내용을 전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 극대값이 뭐야? 이러면은 그 볼록한 거 뭐 위에 뭐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는 거죠. 뭐 어떤 개념적인 정의 없이. 자, 그래서 저는 선행이라는 것은 독이 아닌데 득이 되는데, 오히려 잘못된 선행은 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행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쫙 훑기만 했어. 그러면은 그 훑기만 했는데 문제를 막상 풀어보려고 하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학수학이랑 다른가 봐. 고등수학은 정말 너무 어려운 건가 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식을 가져버리니까 심리적 장벽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포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선행학습 했을 때만 잘해놨다면은 이 학생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행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제가 로그 단원에서 사용 로그라는 것을 선행을 한 입장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막 어려운 거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이 기본 스텝, 혹은 시간이 많다면 2스텝까지 나가면 되는데, 자, 기본 스텝까지만 해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자, 뭐냐면은 내가 사용 로그를 배웠어. 근데 사용 로그에서 중요한 거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었는데, 정수 부분은 거기서 빼기 1을 하면 자릿수, 플러스 1을 하면 자릿수였나? 뭐 이런 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개념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 자릿수가 정수 부분과 어떤 관계에 의해서 나왔던 것인지를 기억하는 학생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도출을 해가지고 이거는 정수 플러스 1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선행 공부 한 거죠. 된 건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상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공식 자체, 그 결과론적인 것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원리, 그런 것을 같이 외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 로그가 뜻하는 게 뭐야? 미치 10인 로그. 사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이 뜻하는 게 뭐야? 자릿수 빼기 1. 소수 부분이 뜻하는 건 뭐야? 숫자의 배열과 관련이 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 정리를 그냥 암기 과목 외우듯이 그냥 결과론적인 것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암기 과목 아니에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자. 이게 선행학습이 제대로 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날 말해봤자 사실 뭐 이게 잘 지키기가 힘들죠. 백지에다가 한번 써보자, 뭐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데, 이게 힘들면 그냥 이 단원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 단원에서 뭐가 핵심이었지? 라는 거 한 번만 되짚어라도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 머릿속에 뼈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내 머릿속에 체계를 만들자. 그 체계를, 뼈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살을 붙여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들은 발전 단계 조금만 건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단계만이라도 충실하게 하는 선행이 그냥 여러 번 수학 겉핥기식으로 하는 선행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렇다면은 이 선행학습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게 이상적이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